안녕하세요. 달나무입니다. 웹툰 작가 더러워서 때려쳤습니다. 시리즈가 의외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재밌게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원래는 한두 번 하고 그만하려고 했는데 오늘 또 4편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늘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당연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새해가 되면 1년 계획, 달이 바뀌면 이번 달 계획, 더 작게는 오늘 하루의 계획, 우리는 늘 열심히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장, 플래너, 이런 거 한 번씩 다 구입하셨을 겁니다. 공부 목표, 다이어트 목표, 운동 목표, 다양한 목표들이 있고 달성하고 싶은 꿈이 있고 때문에 우리는 계획의 늪에 빠집니다.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이뤄야 한다. 계획을 세울 때만큼은 아주 비장해지고 결연해지고 엄중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표대로 착착착 이루어지면 참 좋겠는데 이루는 사람은 물론 있겠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계획은 그저 계획일 뿐 그것이 이루어지기는 참 힘들다는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게 됩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것이 또 세옹지마가 되어 틀어진 일이 오히려 좋아 이렇게 되기도 해서 마냥 좌절할 일만은 아니다. 그것이 인생이다. 이런 걸 살아보면 깨닫게 됩니다. 저는 30대 거의 모든 시간을 일본 교토에서 보내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저의 계획에 있었던 일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의 계획 그리고 교토에 가게 된 진짜 이유 최초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건 교토 톤으로 그릴까 했었는데 그냥 2박 후 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교토 톤과 작업실 썰 이제 막 섞이고 있습니다. 제가 교토에 가게 된 이유, 만화 유학의 원대한 꿈 이런 건 사실 제가 그동안 약간 멋지게 포장을 했던 겁니다. 사실은 일본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게 다 뭔 소린가 싶으시죠? 저도 지금 돌아보니 어처구니가 없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네요. 당시 한국에서 연재를 하다가 벽에 부딪혔고 여러 가지 일들이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연재하던 매체가 갑자기 코너를 폐지하기도 하고 원고료를 제때제때 입금을 안 해줘서 싸움도 나고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일본에 있는 한 출판사에서 단행본 작가 모집을 한다 이런 걸 알게 돼가지고 투고를 하게 됐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니까 뽑히면 일본에 내 작품을 출간하게 되는 거고 떨어지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거고 투고는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먼 나라도 아니고 국제 우편으로 보내면 되는 거니까 투고를 하고 잊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연락이 온 겁니다. 작품이 마음에 든다. 일본에서 출간하면 인기 있을 것 같다. 너무 따뜻하고 내용이 좋다. 일단은 직접 만나서 상의를 하고 싶다. 이러니 비행기가 뭐 돈 꿔서라도 가야지. 어떻게 안 갑니까? 너무 설레였고 꿈인가 생신가 싶더라고요. 당시 한국에서도 단행본을 냈었지만 그닥 성과가 좋지 못했거든요. 일본이 나를 진짜 알아주는 나라인가 보다 싶었죠. 출판사는 오사카에 있었고 바로 약속 날짜 잡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행기도 처음 타봤습니다. 해외 자체를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일본 가서 뭐 관광이나 이런 거는 관심도 없고 오직 그냥 출판사 관계자 만나서 책 내는 거 그것만 생각하면서 갔습니다. 근데 딱 가서 만났는데 이야기가 다른 겁니다. 제작비가 한 1,000만 원 든다. 근데 본인들이 반, 작가가 반, 서로 반반 투자해서 출간을 하자. 너무 좋은 작품이라 놓치기는 싫은데 당신은 유명 작가가 아닌 무명이니까 위험 부담이 있다. 서로 반반 부담을 하자. 이러는 겁니다. 즉 제가 제작비 1,000만 원 중 절반 500만 원을 내야 한다는 거죠. 뭔가 쎄하더라고요. 그 돈을 투자했는데 만일 일본에서도 별로 반응이 없고 안 팔린다? 그러면 그냥 망하는 거잖아요. 작은 돈이 아닌데 고민을 좀 해보겠다 하고 나왔는데 일본에서의 시간이 좀 남아서 일주일 정도 남은 시간을 교토 관광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근데 이 도시가 너무 깨끗하고 조용하고 느리더라고요.
늘 빨리빨리 내가 먼저 이런 숨가쁜 시간 속에 살아왔는데 여기는 무슨 시간이 멈췄나? 마치 호랑이 사자한테 쫓기다가 사슴 토끼만 있는 초식의 나라에 온 것처럼 고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시간 힐링을 제대로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집에 있는데 희한하게 출간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관심이 안 가고 그냥 그 조용한 마을에 다시 한번 가고 싶다 이런 생각만 들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출판사가 상습범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작가 모집을 해서 자비 출판을 하게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자비 출판이다 이러면 아무도 투고를 안 하니까 공모전인 척 광고를 하고 당선됐다 이래서 작가를 불러들인 후 돈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방식이었던 거죠. 일본 지식인 쳐보면 그 출판사에서 그런 제안을 받은 사람이 수두룩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이상한 출판사 아니었으면 일본 교토 가볼 생각도 안 했을 텐데 그 출판사 덕분에 교토 구경을 하게 됐고 그때 느낀 이상한 편안함, 아늑함 이게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이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 주섬주섬 비자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본인 스스로 내가 일본에 가야 할 이유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만화의 나라다. 만화를 배우려면 일본에 가야 한다. 교토에 일본 최고의 만화대학 세이카 대학이 있다. 그리고 거기 다니고 있는 모든 한국 유학생들이 당시 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당연히 힘들게 알바를 하고 있다던가 숨은 애환이 있었을 텐데 당시 그건 제 눈에 보이지 않았던 거죠. 또 당시 제가 일드 전차남에 빠져 있었는데 빰빰빰빠밤 이런 드라마 오프닝이 있어요. 그게 들리면 이상하게 설레더라고요. 내가 막 아키하바라에 도착한 것처럼. 근데 교토에서 까나토라는 쇼핑몰에 갔는데 막상 내가 들어서는데 빰빰빰빠밤 하고 그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이 음악이 들려? 나 빨리 짐 싸야겠다. 그게 제 마음속에 방아쇠를 당기고 바로 뛰쳐나가게 하는 스위치를 누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마치 어떤 물건이 눈에 들어오면 진짜 필요해서가 아니라 갖고 싶어서 내가 이걸 사야 하는 이유 이런 걸 막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사고 싶어서 필요성을 만드는. 일본에 가야 했던 게 아니라 가고 싶으니까 이유를 제가 계속 만들고 있었던 거죠. 너무 솔직하게 다 자백하네. 그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후회도 하고 울기도 하고 했지만 이미 도착하면 돌이켜지지가 않습니다. 도착해서 한 6개월 지나면서 바로 후회했거든요. 힘드니까. 말도 안 통해, 돈도 없어, 의지할 사람도 없어. 고독하더라고요. 근데 돌아가려고 하니까 친구들이 나 일본 간다고 막 환송회도 해주고 가서 성공해라 응원도 해주고 그런 거 다 받고 왔는데 쪽팔리게 어떻게 6개월 만에 다시 돌아가냐고요. 쪽팔려서 못 돌아가는 거예요. 이젠 내 의지가 아니야. 돌아가고 싶어도 시간을 못 되돌립니다. 눈물만 났죠. 이 충동적인 인간아, 뭔 인생을 이렇게 충동적으로 사냐. 대학원 들어가기 전 일본어 학교 시절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대학원도 합격할지 떨어질지 사실 모르는 거라 떨어지면 일본어 어학연수만 하다 돌아가게 되는 거니까 대학원도 한 4명 뽑는데 저는 학부 출신도 아니라 절대적으로 불리하거든요. 들리는 풍문이 있었는데 학부 아닌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 최소 1년 정도 연구생이라도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교수님과 라포를 형성하고 제자로서 관계가 맺어져 있어야 합격인 거지 그냥 뜬금없이 외부인이 와서 합격한 케이스가 없다. 이래저래 핀치였습니다. 남은 건 망신뿐이고 불합격과 함께 짐 싸서 한국 돌아가겠구나. 쓸쓸하기 그지없었죠. 그때 저를 살려준 게 바로 교토툰에서 저와 함께 전시회를 가진 노 교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제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렸는데 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플래시 애니메이션을 이용해서 카툰에 움직임, 효과음, BGM을 넣은 디지털 카툰을 만들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걸 보시더니 일본에도 이런 작품이 필요하다. 일본 카툰이 지금 많이 힘든데 여기서 희망이 보인다. 이러시는 겁니다. 완전 아날로그 세대이신 노 교수님이시지만 마인드는 굉장히 젊고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이런 걸 제작하는 작가가 우리 학교로 들어와서 활동했으면 좋겠다. 이러시면서 다른 교수님들한테도 제 작품 홍보를 막 하고 다니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원 면접 때 제가 일본어도 더듬더듬 서툴어서 제 작품 설명을 잘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저를 대신해서 다른 교수님들한테 제 작품 설명을 막 해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제 편이 되어준 순간 모든 게 운명처럼 움직였고 일사천리로 그 사회 속으로 편입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30대의 시간 전부를 그곳에서 배움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우연한 해프닝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좌절할 건 없다. 우연히 들어선 오솔길이 진짜 내 길인지도 모른다. 나는 지금 그 길에서 보낸 삶을 이야기로 만들어 그리는 작가다. 웹툰이 아니라 유튜브 영상툰으로. 웹툰 작가 들어서 때려쳤습니다. 사탄이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